안녕하세요. 시민을 위한 영화 인문학 키노캠퍼스입니다. 영화를 통해 시민의 좋은 삶을 이야기해보는 시민의 영화관. 이번 시간에는 경쟁이 정말 사회를 이롭게 하는지를 생각해보려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능력주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부를 분배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능력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죠. 능력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어 누구나 능력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능력주의와 공정한 경쟁은 라면과 김치, 핫바와 케찹처럼 한 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능력주의는 경쟁은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쟁은 정말 사회를 이롭게 하는 걸까요? 경쟁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광경이 떠오르시나요? 서로 다투며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경쟁을 뜻하는 영어 컴퍼티션의 어원은 라틴어 컴페테레인데 이는 함께라는 의미의 컴과 추구하다라는 의미인 페테레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즉, 경쟁은 원래 함께 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바탕에서 경쟁이 이루어져야 그 경쟁이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축구팀을 생각해보면 포지션별로 선발 선수가 되기 위해 선수들끼리 경쟁하지만 그것은 팀의 승리라는 더 큰 목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팀을 도외시하고 이루어지는 경쟁은 결국 선수에게나 팀에게나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이란 영화로 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루마니아 감독 크리스티안 문주가 2016년 연출한 엘리자의 내일은 경쟁이 오직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의사인 아버지 로메오는 루마니아 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인 딸 엘리자만이라도 루마니아를 떠나 영국으로 유학 가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를 위해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엘리자의 시험 성적을 조작하려 합니다. 불법적인 수단이 횡행하는 극단적인 경쟁 속에서 선량한 원칙을 지키려는 루마니아의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사회는 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독일 감독 마레 나데의 영화 토니 에드만은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루마니아의 유능한 청년들이 조국을 떠나 임금이 높은 선진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세태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의 인력 유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루마니아는 2007년 유럽연합 가입 이후 인구의 6분의 1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인구 감소에서 노동력의 이동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령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루마니아 의사 면허 보유자의 절반이 나라를 떠났다고 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선진국의 시스템을 학습한 엘리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발전시킬 수도 있으니 그런 경쟁의 부작용만 보면 안 되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스테파노 자마니는 전체선과 공동선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전체선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선을 모두 더한 것이며 공동선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선을 모두 곱한 것을 뜻합니다. 전체선의 관점에서는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숫자도 0을 곱하면 0이 되죠. 공동선의 관점에서는 한쪽의 이득을 위해 한쪽이 희생되는 제로섬 관계는 공동체를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기후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성장지상주의가 초래하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는 세계는 전체선보다 공동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자는 말합니다. 공동선만 강조하면 사회의 역동성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려면 기존의 전통 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가피해. 물론 이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라는 노래가 있죠. 라디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텔레비전 산업을 육성하지 않았다면, 꾸준한 산업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날로그도
그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요. 제로섬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차원의 협력만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잠재적 역량과 탁월성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화 억셉티드에서 주인공 바틀비는 지원한 대학에 모두 떨어지자 부모님을 속이기 위해 가짜 대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점점 커져 300명의 학생들이 진짜 대학교인 줄 알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지원서만 넣으면 모두 합격을 시켰기 때문이죠. 그곳에 온 학생들은 바틀비처럼 공부만 잘하는 사람만 대우하는 입시 경쟁 속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바틀비는 다른 대학교와 달리 학생들이 교수가 되어 자신이 만들고 싶은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듭니다. 그들은 각자의 특기를 활용하여 요리, 걷기, 목공, 명상, 무정부주의, 염력 수업 같은 기발하고 다채로운 수업들을 꾸려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발견하고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그럴수록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어 학교는 더욱 번창합니다. 물론 너무 낭만적인 얘기지만 이 영화는 우리 사회의 경쟁 시스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은 저서 투게더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이타주의, 윈윈, 차별화, 제로섬, 승자독식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합니다. 리처드 세넷은 이 5가지 양식을 경쟁과 협력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이타주의는 자발적으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정반대에 있는 승자독식은 경쟁자를 제거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제로섬은 경쟁이 협력을 압도합니다. 리처드 세넷은 제로섬의 경쟁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문화와 상징의 산물이라고 지적합니다. 윈윈은 드물게 일어나긴 하지만 서로의 욕심에 따라 깨지기가 쉽습니다. 차별화는 서로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개인이 가진 고유한 차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세넷은 차별화를 통해 경쟁과 협력의 균형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억셉티드를 보면 바틀비의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되는 제로섬의 입시 경쟁 시스템에서 무기력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틀비의 대학에 들어와서 함께 어울리며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들을 발견해갑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색깔이 담긴 수업을 통해 서로 경쟁하지만 그 경쟁은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이기도 합니다. 이 협력적인 경쟁은 공동선을 추구하면서도 개인이 가진 고유한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게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경쟁의 어원인 라틴어 컴페테레, 즉 함께 목표를 추구하는 경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 경쟁을 바라보는 하나의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들도 존중하면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를 논하기 전에 과연 어떤 경쟁이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시민을 위한 영화 인문학, 키노캔버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